안녕하십니까. RFID 태그 방식의 횡단보도 음향 신호기 아이디어 발표를 맡은 6조의 팀장 김지훈입니다. 본 발표는 삼인철 팀원님께서 작성해 주신 중간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프로젝트 개요서부터 해결 방안 논의, 프로토타입 기초 작업, 앞으로의 진행 계획 순서대로 진행되어 발표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개요입니다. 저희는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에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방식에서 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버튼 주변 또는 버튼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주변에 장애물들이 방치 및 설치되어 있어 사용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거나 버튼까지의 경로를 안내해줄 점자 블록의 설치가 매우 미흡했으며 기계식 버튼의 한계를 이겨내지 못하고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허다했습니다. 심지어는 설치 위치까지 장애인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도 매우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지금의 신호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신호기의 사용률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며 시각장애인 도보 환경이 위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는 횡단보도에서의 시각장애인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민단체의 감찰 및 개선 촉구 항의, 지자체의 정기 점검이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보고 좀 더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를 근본적으로부터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현재 방식의 문제점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고, 결국 직접적인 조작 없이도 신호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아이디어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아이디어 1개 또는 여러 좋은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논의가 활발했으며 평가 점수도 좋았던 방안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무선통신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횡단보도 주변에 사용자가 접근하면 무선통신 또는 GPS를 통해 현재 위치, 그리고 현재 신호 등의 신호 정보를 받아 스마트폰으로 진동 또는 소리로 알림을 주는 방안이었습니다. 이 방안의 장점은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이용자는 아주 많으며 어플리케이션 스토어가 활발하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시스템을 보급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하지만 GPS의 정확도를 100% 신뢰하기가 어려우며 횡단보도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신호 혼선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정확한 신호 정보와 안내를 해주지 못한다면 이용자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그 판단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었으며, 이는 사고로 발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끝내 선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아이디어는 RFID 태그 방식을 이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태그 장치가 내장된 지팡이와 태그 모듈이 실장된 보도블럭을 새로 개발하여 지팡이를 통해 블록을 태그한다면 곧바로 음성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방안은 무선통신보다 매우 직관적이며 지금 당장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뛰어난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지팡이 자체를 새로 개발하는 것이기에 지팡이 보급 및 배포에 문제가 될 수 있었고, 간접적인 접촉은 무조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팡이보다 다른 곳에 태그 장치를 장착시켜서 효율성을 높여보고자 신발 밑창에다가 태그 장치를 삽입시키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밑창에다가 태그 장치를 삽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밑창이 그 정도로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고, 두꺼워진 밑창은 시각장애인분들이 점자 블록을 식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선안도 끝내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태그 장치와 지팡이를 분리시켜 태그 장치만 따로 구성해서 지팡이에 결합시키는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만약 태그 장치의 디자인이 어느 지팡이에도 결착이 가능하도록 그려진다면 이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새로 지팡이를 사지 않고도 기존의 지팡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지팡이 자체를 새로 보급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안이고 경제성이 훌륭해 보이는 방안처럼 보였습니다. 이 개선안은 다른 방식보다는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대신 직관성이 뛰어나며 혼선을 야기시키지 않으므로 안전성 또한 뛰어나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현 가능성 또한 매우 뛰어나다고 저희 팀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였으며 결국 이 개선안을 최종 선정하기로 이야기를 하며 논의를 마쳤습니다. 아이디어가 선정된 후에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보도블록과 본체를 설계했습니다. 실제로는 본체가 따로 구성되지만 프로토타입 의미로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따로 구성하진 않았고 하나로 합침으로써 기술 구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케치업 툴을 이용해 간단하게 3D 모델로 설계를 진행했으며 최상단에는 RFID 모듈이 그 아래에는 메인 컨트롤러가 되는 아두이노가 음성 신호 출력을 위한 DAV 플레이어와 스피커도 함께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모델은 3D 프린터를 통해 출력하여 조립한 후 사용될 예정입니다. 위에 보도블럭의 디자인이 이렇게 된 것은 태그 가능 면적에 대한 제한 때문이었습니다. RFID 모듈 특성상 태그가 가능한 면적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 제한된 위치를 시각장애인분들이 주변의 원형 테두리 굴곡을 통해 그 정확한 위치를 유추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해당 설계를 이용하여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치 예상도도 제작했습니다. 렌더링을 통해 실물과 같은 느낌을 더 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이 아이디어에 의미를 더해줄 태그 장치의 디자인 및 설계였습니다. 역시나 맹점은 어느 지팡이에도 장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이었고 이를 방지민 팀원께서 잘 디자인해 주었습니다. 현재 2개의 디자인을 제작해 주었으며 논의를 통해 이 중 한 가지의 디자인을 채택하여 유한홍 하국께서 3D 모델로 구현해 주실 것입니다. 이는 3D 프린터를 통해 출력하여 조립한 후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번 중간 기사를 마치면 바로 프로토타입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고 제작이 끝나게 되면 바로 최종 발표를 위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만 6조 브라이트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